마이스크립트라는 이름은 내 거라는 의미보다 사용하는 사람의 스크립트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임시로 이름을 지은 건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스크립트라는 이름은 지우고 바로 개발 툴킷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언어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언어라기보다도 개발 툴킷으로서 특히 이제 서드 파트 쪽에 개발할 수 있는 그 막강한 툴킷으로 제가 자리를 매김하고 싶어서 무작정 따라하기 파트 1부터 계속 연재를 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버전 1.0.5에서 달라진 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운 압축을 아무 폴더에나 압축을 푸시고 바로.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이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바로 개발 툴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그 1.0.5 버전에 추가된 기능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저만 하면 좀 그렇고 이게 무작정 따라하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무작정 페이지에 로드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에 개발 코드에 펑크 매니저 이 개발 함수 관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쭉 쳐보시고요.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함수 관리 창에서 하나의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리셨나요? 이 페이지 로드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 함수 위에다가 F1 키를 눌러보시면요. 페이지 로드라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호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페이지 DB에서 그 페이지 그룹과 페이지 코드로 페이지를 로드한다 라는 함수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페이지 로드 from db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도 한번 F1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페이지 로드 from db라는 함수는 페이지 그룹과 페이지 코드 가지고 만약에 뒤에 확장자가 있다면 다시 리노드 해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소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db에서 쭉 페이지 정보를 읽어 옵니다. 쭉 페이지 정보를 읽어 와서 이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서 그 페이지 로드라는 이거는 코어 함수예요. 그 cf라고 되어 있는데 이 cf라는 의미는 컴피그, 그러니까 공통 컴피그를 의미하고요. 공통 컴피그에 로드 페이지라는 코어 함수를 호출해서 페이지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요 펑크 매니저라는 페이지 코드를 사용자 페이지에다 복사를 하시고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페이지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창이 하나 더 떴죠. 여기랑 함수 창이 하나 더 떴고요. 그리고 이 함수 관리에 소스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5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레이아웃 보기 기능인데요. 레이아웃 보기 기능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페이지에 대한 각각 태그들에 대한 지금 설정 값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고 서브 클래스를 만들 수 있도록 했거든요. 1.0.5 버전부터는요.
그래서 그 서브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재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가된 내용만 좀 보여주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강좌 카테고리에서 계속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축키 추가된 기능인데요. 함수 관리 창에서 그룹을 커먼으로 놓고요. 에디터 항목을 보시면은 클래스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로 보시면은 클래스 div 에디터라는 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소스 편집창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그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 보시면은 키다운 이벤트랑 체인지 이벤트가 여기서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요. 서치 버튼이라든지 여기 이제 찾기 기능 그것도 이제 기능을 여기서 공통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그 편집창이 체인지 됐을 때, 그 다음에 키 다운 했을 때 그 이벤트를 매핑을 한 거고요. 키 다운과 체인지에 대한 요 이벤트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키 다운 눌렀을 때 제가 이제 추가한 게 컨트롤 R 키를 눌렀을 때 요 실행되게끔 하고요. 컨트롤 S가 눌렀을 때는 요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구현한 내용인데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단축키에 대해서 잠깐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불려지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따라하기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 클래싱 기능을 추가한 게 있는데요. 그 예제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이아웃 정보 요 하면요. 요거를 그 구현한 내용인데요. 잠깐 보시면요. 그 함수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onInit 함수 하나랑 인터페이스 함수 하나. 그래서 보시면 이제 페이지 함수는 딸랑 2건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구현 함수인데요. 구현 함수들도 다 이제 클래스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지 함수에 보시면은 요 onInit에서 트리와 그리드에 대한 그리드는 사실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향후에는 요 속성 정보라든지 요 내부에 있는 함수 정보들이 그리드로 보여주게끔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리드가 하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향후에는 요 태그에 따라서 그리드를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트리랑 그리드, 그래서 이 클래스 로딩이라는 함수를 잠깐 보면은 또 굉장히 간단하게 XML 형태로 클래스 정보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요. 요거를 이 XML 파일을 이제 로딩해서 구현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XML 클래스라는 함수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 태그에 따라서 XML 정보를 이렇게 파싱해서 로딩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고요. 다시 클래스 로딩 함수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정보들이 에 따라서 이제 이 노드가 이제 위젯이 되겠죠. 위젯에 서브 클래스로 클래스를 로딩하게끔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딩이 되면은 아까 구현 함수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그리드 쪽은 이제 아직 구현이 안 돼 있고 트리 쪽만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페이지를 시연해 볼까요? 이번 파트의 취지가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요 클래스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트리 쪽만 좀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드로우 함수, 그 다음에 변경됐을 때 함수, 요 두 가지만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요. 다시 실행창으로 오셔서
실행창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실행창을 하나 추가하고요. 이름은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layout으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트리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트리. 그 다음에 초기화 함수에서 이 아까 보셨던 클래스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로드에 this.tree는 트리다,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로딩 하게끔 하고요. 그럼 저 트리라는 클래스를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리라는 클래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구현했던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도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에 init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this의 그 inherit에서 상속을 받게끔 하는 함수인데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reeInf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겠다라는 거고요. 이 treeInf는 공통에 보시면은 tree라는 항목에 요 treeinf이라는 클래스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드로우오버랑 뭐 이렇게 몇 가지 함수, 간단한 함수를 제가 디파인 해놨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향후에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만 놓고 여기다가 이제 tree는 이 this.bar라는 함수는 지금 내부에 세팅된 위젯을 변수로 만들겠다라는 함수고요. 이렇게 만든 변수를 그 tree라는, 여기서 tree는 공용 변수예요. 이 클래스 전체에서, 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onInit에서 정의된 변수들은 그 페이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이 onInit에서 등록된 함수들은 전체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클래스 사용할 수 있는 tree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setPage라는 함수를 마지막에 만들겠어요. 그래서 얘는 target page를 놓을게요. target. 그러면 이 setPage라는 함수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트리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트리 모델은 태그고 트리 루트 노드에다가는 이 타겟 페이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트리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모든 그 페이지에 태그들을 트리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겠다. 루트를 설정해주고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설정된 거를 보이게끔 하겠다라는 함수고요. 아까 setPag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좋겠죠. 그래서 this.tree의 클래스 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클래스 오브젝트를 리턴하라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요 트리라는 객체에, 트리라는 위젯에 서브 클래스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서브 클래스로 만든 거에 객체를 갖고 오는 방법은 이렇게 갖고 와갖고 여기서 아까 setPag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thisPage를 한번 호출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setPage라는 함수를 클래스로 갖고 와서 호출한 거예요. 그렇죠? setPage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장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걸 다시 보시면은 그 페이지에는 트리가 있고요. 요 트리 안에는 서브 클래싱한 클래스가 있고요. 요 클래스의 이름은 트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트리가 있고 여러 개 있어서 좀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향후에는 이렇게 클래스에서 이벤트도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어렵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클래스를 구현을 할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함수 관리에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런 함수들이 만들어져요. 아까 보셨던 함수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여기 레이아웃에서 보시면은 클래스로 조회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구현 함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무식하게 이 함수들을 다 지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콘들이 싹 없어지죠. 그래서 얘의 하는 역할은 이 태그에 따라서 아이콘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리드일 땐 어떤 아이콘을 하고 트리일 땐 어떤 아이콘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 영역에 이 영역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면은 영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구현 함수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요 함수 관리에서 수정했을 때 바로 화면이 바뀐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로 구현했을 경우에 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실행창을 가지고 놀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함수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렇더라도 한번 무작정 따라 해보세요. 제가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치려다가 무작정 따라하기 식으로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듣보잡 언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초부터 보여드리면은 아무도 이걸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무작정 따라하기 하면서 이 서드파트 쪽 보조하는 메인 서비스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막강한 툴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에 이 따라하기를 만든 거니까요. 그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서드 파트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몇 가지 기능들만 좀 만들면은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로 개발 툴킷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